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저 오늘 2021년 1월 이제 19일이죠. 오늘 화요일 이제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빨갛죠. 그러니까 어제하고는 뭐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참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어제만 해도 또 망할 것 같더니 오늘은 또 흥분하게 만들고 참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윗방향이냐 뭐 조정이냐 뭐 아니면 이제 어차피 장 끝났다, 다 각자 뭐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이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장밋빛 전망이다 아니다 보다도 그냥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저는 이때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드렸고요. 이때도.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장을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여기도 그랬죠. 2200도 비싸다, 2400도 비싸다, 600도 비싸다. 그래서 3200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 다 지나놓고 하는 얘기지만 그때그때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금이라도 높다고 생각하신 분은 현금을 확 늘리세요. 누구도 정답은 몰라요. 후회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했는데 괜히 주식 들고 가다 나중에 장 폭락해서 예, 뭐 그분들한테 비난하지 마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 생각 이렇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강요한다거나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시장을 누가 맞추겠어요. 근데 이제 제 의견에 동조하시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 뭐 반대로 여러분들이 뭐 장이 이제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예. 그리고 뭐 설사 더 올라가더라도 후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이 아직도 안 끝났고, 그 이유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올해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반도체 빅사이클도 기대가 되고 금리는 여전히 낮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쉬는 건데 뭐 많이 올라온 거 말고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이 증시가 폭락을 해야만 할 그런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는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도 너무 오른 건 싫어요. 저도 뭐 너무 급등한 건 별 관심 없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거 찾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미에 종목들 몇 개 이제 보여드렸지만 우선주도 그렇고 초과 수익,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중에 뭔가 수익 낼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 남들 다 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좀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찾아보고 있어요. 매일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좀 계속 찾고 있어요. 종목들은 뭐 어쨌든 장은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로는 시장은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박스권, 이런 장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뽑아주는 장, 왔다 갔다 하는 장. 그러면 급락하면 사야 돼요. 공포심에 젖을 게 아니라 급락시 비중 확대, 그리고 일정하게 좀 너무 오버한다 싶으면 약간 현금 비중 확보. 예. 약간 이제 요런 구간, 요럴 수 있거든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고 생각하시고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직도 너무나 싼 기업들은 지금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 한국에도 싼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종목에 계속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간 건 하지 마세요, 진짜로. 너무 막 급등한 거는 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 섹터 좀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오늘은 기아차의 날이었어요. 기아차. SL. 보고서 나왔어요, 아침에. 보고서는 나왔는데, 삼성증권의 보고서 영향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대단하죠. 기아차 16%.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못 갔어요. 현대차나 모비스가 갈 때.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싸버렸고, 현대차 8% 갔고, 모비스도 많이 갔지만, 뭔가 좀, 예.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올해는 부품주 좋게 보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시멘트, 이제 정부에서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하니까, 뭐 시멘트 당연히 좋죠. 건설주 좋고,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습니다. 건설주 진짜 많이 가죠. 한신공영 어제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한신공영도 오늘 싸버렸고, 태양건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가던 코오롱글로벌이 오늘 아침에 개파락 나왔거든요. 급등해버렸어요.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드디어. 진짜 안 갔죠. 좋았고 뭐 다 골고루 갔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증권주, 예, 증권주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 끝까지 가져가세요. 진짜요. 증권업종은 이 군집성이 있어가지고 가면 같이 가는데 아직 멀었어요. 증권주 나중에요. 주가가 이렇게 뻥 솟는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땐 시장이 오히려 이거 좀 조심할 징후일 수도 있어요. 항상 증권주가 좀 말미에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시장 말미에. 아직은 아니죠. 그 정도. 증권주가 막 하루에 20% 가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그때까지 그냥 무시하세요. 뭐 조정 나오거나 말거나. 단타 잘하신 분은 다 하시는 거고. 증권주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 오늘 전기전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 징역형 때문에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보세요. 바로 하루 만에 전기가 다시 20만 7천 원 넘어섰고, 삼성 SDI, 삼화콘덴서, 삼성전자도 오늘 좋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오히려 저는 호재로 봐요. 무슨 호재냐면 이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이제 징역형은 이제 악재가 확정된 거예요. 악재지만 악재가 해소된 거죠. 더 나올 거 있나요? 1년 좀 넘게 살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가석방도 있어요.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8.15 특사라든가. 그래서 옥중 경영을 한다거나 나중에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좀 여론이니까,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경영 공백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는 예정대로 할 거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PER이 16배인가 되는데, 보통 삼성전자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퍼가 높아요. 근데 15배 정도를 우리가 고점으로 그러니까 지지 라인으로 생각한다면 PER 15배가 79,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79,000원이니까 85,000원부터 혹시라도요. 전자 이 8만원 밑으로 쉽게는 안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절대 오를 때 사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 사는 거 아닙니다. 일부 이런 데서는 줄이는 거고, 요런 데 가면 좀 줄이세요, 비중. 그거 괜찮아요. 무조건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일부 현금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8만원에서 85,000원 사이는 분할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8만원 밑으로 가긴 쉽지 않은데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 구간대에선 좀 점진적으로 비중 늘리셔도 좋고, 다만 오를 땐 절대 사지 마세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 주식시장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최근에 7% 빠졌어요. 고점 대비. 계산을 해보면 2940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각오는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가도 이상할 거 없어요. 여기 갔는데 이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기 또 가잖아요. 만약에 이젠 주식이 끝났니, 세상이 무너지니, 내 가진 종목 어떡하니,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놀라지 마시라니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면
아니 기회 아닌가요? 싸게 준대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막 반대로 불안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제 주특기가 여러분들 좀 멘탈 관리 해드리는 건데 너무 막 그냥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 급 나간다고 동요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시장 큰 흐름상 무너졌는지 뭔가 잘못됐는지만 체크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제가 해드리니까 문제 없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2940은 항상 각오는 하고 계세요. 올라가다가도 뭐 어느 날 악재 나와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간다고 해서 절대 놀라시면 안 되는 게 강세장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는 비일비재하게 하락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기회를 이용하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 많이 났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강한 장 있잖아요. 지금 사실 엄청나게 강한 장이에요. 역대급 상승장. 조정이 없겠습니까? 이 조정 끝나면 또 가요. 절대 안 죽어요. 그 유진투자증권의 뭐 예, 하이난 연구원 그 누구시죠? 허재원 잠깐만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맞아요. 허재환 연구원님이 다이아드란 이제 리포트를 쓰셨는데 제목이 끝까지 버틴다는 얘기고 한번 불붙은 장작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예 맞아요. 이런 불붙은 장이 절대 쉽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2940까지의 조정은 정상적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기회를 활용하시고 다만 지금 명확한 건 뭐냐면 지수는 아무튼 요 레벨에서 오르면 3200에서 3300 사이에요. 요 레벨로 박스권입니다. 그럼 요 구간 갔을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 좀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좀 일부 챙겨도 좋다는 얘기예요. 챙기고 또 빠지면 좀 잡고. 그죠? 왜냐면 우리가 4천을 가든 5천을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예, 기간 조정 받으면서. 그래야 또 가요. 요 구간 작년 10월, 9월, 8월처럼.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좀 여유 갖고 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런 구간 아니면 뭐 그냥 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요런 구간을 좀 예상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3월 중순경에 이제 공매도 재개 되잖아요. 3월 16일부터. 그래서 말이 되게 많은데 오늘 보니까 뭐 그 누구지 여전히 기대감은 가져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섹터 쪽 다 좋았어요. 뭐 전기차도 좋았고 석유화학, 정유, 철도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예, 안 오른 건 어쨌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요새 뭐 셀트리온이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예, 요새 아주 그냥 코로나 치료제 발표하고 나서는 문매를 맞고 있는데 반기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임상은 어쨌든 성공적이지만 이제 결론은 이거죠. 임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그래서 임상 이상 허가 나왔잖아요. 조건부 승인. 다만 게임 체인저.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한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가는 그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입원 일수도 더 적게 해주고 그러나 저 이 치료제를 통해서 완전히 뭐 100% 완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좀 차익 매물도 나오고 기대했던 거 이상의 뭐가 안 나오니까 좀 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다 빠졌잖아요. 셀트리온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가져가시면 좋겠고 어제 오늘 외국인이 또 많이 샀어요.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임상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해외에 언제 수출할 거냐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주분이나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언제쯤 나가는지 그게 돼야만 돈을 벌려요. 매출이 나오니까 그걸 체크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오늘은 그리고 네, 투자자별 이제 종합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기관이 오랜만에 샀고 금융투자 1조 개인은 올라가니까 던져버립니다. 참 매매 잘하세요 진짜. 급나가면 사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의 좀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정도까지 시황 설명해드리고 지금 어쨌든 시장은 종목이 집중하자. 종목. 그 다음에 2940에서
3260의 박스권. 이걸 아예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대응하세요. 그래서 여기로 근접할수록 이거 사야지. 여기로 근접할수록 오히려 비중을 줄이세요. 그게 단기적으로 맞는 전략이에요. 다만 나는 중장기로 투자한다. 그럼 무시.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종목 잘 하락할 때 사가지고 그냥 냅두면 됩니다. 예. 그러나 난 이런 거 갖지 않고 대세 하락 갔다. 그럼 다 파셔야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종목들이 다들 뭐 많이 올랐죠. 예, 워낙 많이 올랐고 어제 뭐 이제 우선주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좀 화장품 좀 잘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요즘에 화장품도 좀 잘 가는 것 같고 반도체가 요새 좀 답답하긴 하지만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가 투자 안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SNS 텍이 좀 좋았어요. 반도체 그 EUV 비메모리 공정 관련주인 요새 많이 빠졌죠. 예. 한 번에 안 죽어요.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K도 오늘 3% 올랐고 계속 좀 들고 가주세요. 핵심 주도주들은 그냥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JW 생명과학 좋았더라고요. JW 생명과학, 동국제약 뭐 조금 부진하지만 아무튼 제약 3인방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환인제약까지 실적 모멘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좋은 주가 흐름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그 네 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보실 때요. 요새 중국의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대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요? 중국 이게 D램 익스체인지 고정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 발표하는 계약 단가예요. 이제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PC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근데 중국 시장에서는 30달러에 걸어야 된대요. 현지에서. 이만큼 갭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나중에 고정거래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만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좋은 사이클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좀 조정 나올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사보자. 분명한 건 방향성은 맞습니다. 딱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산업. 딱 반도체 장비 회사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현황이 뭐냐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는 반도체 제조 전공정 장비인 건식 식각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또 시장 점유율은 알 수가 없고 시장의 특성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아, 반도체 설비가 늘어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근데 실제로 지금 실적이 지금 너무나 잘 나왔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전방산업이 반도체 장비주에 속해 있고 실적이 저렇게 되게 잘 나왔어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반대로 뭐 여기 보면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첨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할 뭐 한진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 근데 저런 식으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있으면 한번 이제 전자공시 아까처럼 들어가서 기업명을 쓰시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를 클릭해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왜 실적이 좋습니까? 일회성인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장비 수주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 사는 거죠, 사실.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좀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뉴스까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좀 해드릴게요.
네, 뉴스까지 해드렸고 이제 보고서 보고 이따가 또 그 어제 했던 거 어제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그 부분 어제 새로운 걸 좀 보자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보고서 보여드려야죠. 그 먼저 좀 롯데종밀학도 이게 화학회사 중에 제가 뭐 예전부터 효성 첨단 소재 SKC 좋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롯데종밀학도 잘 보시고요. 워낙 주가도 안 갔어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뭐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적 보고 할 건 아니고 뭐 주력 제품들 시황은 뭐 특별하게 뭐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셀룰로스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 사업들 특히 이제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뭐죠 대체육 있죠 대체육 예, 거기 들어가는 소재인데 예, 그 부분도 좀 최근에 증설을 좀 통해 가지고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비욘드 미트가 대체육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이 시장 보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 회사는 석유화학 회사지만 스페셜지 한마디로 특수 소재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 암모니아 아시죠? 국내 최대 암모니아 유통 설비 갖고 있어요. 암모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수소 있죠. 수소는 부피가 엄청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송할 때 되게 힘이 들어가요.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암모니아로 수소가 요거 좀 H잖아요. 제가 또 화공과 아닙니까? 그래서 예, 여기서 암모니아가 뭐죠? NH3입니다. 수소 3개에다가 질소를 붙이면 암모니아가 돼요. 그럼 이게 부피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송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또 롯데 정밀화학이에요. 예. 근데 앞으로 아마 암모니아가 많이 또 쓰일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 그래서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제가 요새 계속 보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오른 거 중에서도 우리가 끌고 갈 건 끌고 가지만 안 오른 거 중에 뭐가 있나 진짜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저 요새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은 바람에서 이미 너무 올라간 거 사서 뭐 하겠어요. 예, 남들 다 알고 그것보다는 새로운 쪽에서 좀 시간이 걸려도 그래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제가 불철주야로 안 오른 것들 찾아보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워낙 답답할 수도 있고 몇 달째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시계열로 우리가 본다면 예, 결국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롯데 정밀화학도 주가 진짜 안 갔죠. 근데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효성 TNC는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도 싸대요. 예, 그 스판덱스 많이 아시죠?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나 싸요. 경쟁사 시총이 9.6조인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시가총이 1조밖에 안 돼요. 예, 너무나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다만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참으시고 한국콜마도 이게 화장품 OEM 업체 코스맥스 경쟁사인데 코스맥스도 괜찮아요, 여러분. 코스맥스도 그 이제 더 이상 나쁠 거 없어요. 예. 근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화장품 쪽도 잘 보시되 코스맥스도 이제는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반면에 한국콜마는 화장품 쪽에서 중국 법인 매출액이 지금 최근에 좋아지고 있대요. 이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HK 이노인이라고 CJ 헬스케어 아시죠? 제약회사입니다.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내년에 아마 상장할 것 같아요. 올해 상장도 한다니 제가 알기로는 내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기업 가치가 1.2조인데 1.5에서 2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분 가치가 50%면 1조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예를 들면 1.2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지분 가치만 해도. 그래서 결코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상장할지 모르지만 상장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 시총이 1.1조니까 예, 거기에 이제 6천억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모멘텀도 기대해 보시고 컴투스 이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분께서 쓴 건데 이제 3월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약 들어가고 예, 서머너즈와 백만전 되게 재밌다는 반응도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 말에 또 서머너즈 클로니클이라고 또 있어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상반기 하반기 각각 있어요.
그래서 컴투스도 여러분들 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15만원 밑에서는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 그리고 올라왔는데 아직도 괜찮아요. 저도 20만원 간다고 생각해요. 기대감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신작 게임 나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져가세요. 근데 나오는 날은 팔아야 됩니다. NC도 마찬가지. 저는 100만원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게임주들 아직 신작 게임 남아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잘 보시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동안 동박해서 SKC랑 경쟁하는데 너무 안 갔어요. 저도 예전에 기억나세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그 실적 발표한 날 일진 머티리얼보다 SKC를 하세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언제였죠? 11월 달이었네, 실적 발표할 때가.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가가 뭐 당시엔 되게 안 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가긴 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이제 그때 증권사 보고서들을 다 보다 보니까 다 실적이 안 좋다고 투자 의견도 낮추는 경우도 있었고 안 좋았는데, 이젠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미 그건 반영됐고,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 좋죠. 예. 이미 선반영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어요. SKC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전 당시에는 SKC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SKC를 좀 더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 SKC도 올라갔지만 뭐 둘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SKC 아무튼 일진 머티리얼즈는 상대적 저평가. 예. 그리고 SKC는 일단 세계 1위 기업인 왓슨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동박 1위인데 이 회사를 SK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잘 몰랐는데, 여기 보면요. 그 어디 갔냐? 예. SK가 여기 있죠. 아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고, 예. 여기 보시면 SK 왓슨이 어디 갔습니까? 제가 봤는데 어디 갔어요? 왓슨. 여기 있네, 여기. 밑쪽에. 여기 보면 모 회사인 SK가 30% 투자를 했어요. 중국 왓슨에. 근데 이가 세계 1등이에요. 동박. 근데 이게 아마 투자를 했으니까 SKC에 편입될 수도 있대요. 그럼 편입되면 SKC가 세계 1등 되는 거죠. 그죠? 전 세계 50% 장악. 그럼 압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SKC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박뿐만이 아니라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바이오 플라스틱, 또 반도체 소재, 종합 일본형 기업입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처럼 앞으로 계속 성장할 기업 같아요. 특히 SK그룹이 워낙 그런 거 잘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 났습니다. 아무튼 SKC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건설업종은 뭐 일단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2월에 발표할 것 같은데, 설 전에 어떤 발표할지 너무 기대는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겠죠. 발표하면 파셔야 됩니다. 아시죠? 대책이 나오면 파시는 게 좋아요. 미리 지금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그 사료 회사들 제가 잘 보자고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사료용 아미노산 호황, 외부 활동 재개 초점 뭐 이런 것 얘기들 나오는데, 또 뭐 사료하면 중국의 그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사육도 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음식료 업체들은 진짜 모멘텀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라이신 가격이 있어요. 라이신이 세계 1위가 CJ 제일제당이 세계 1등이거든요. 여기 라이신 요거예요. 보이세요? 가격 튀는 거? 예. 이거 라이신 만드는 업체가 아무튼 한국에서 제일제당 압도적 1위에요. 전 세계. 그리고 대상도 좀 해요. 대상은 아주 크게 한 건 아니지만 대상도 일부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라이신 가격이 급등하니까. 라이신 가격이 되게 안 좋았어요. 튀고 있으면 거기다 음식료 가격 올라갈 거고, 우리가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대상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갖고 계시면 잘 들고 가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제당도,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나는 이런 본주가 부담된다. 그럼 뭐라 그랬죠? 우선주 사면 된다니까요. 제일제당 우선주. 우선주 뭐 부담 없잖아요. 대상 우선주.
대상도 본주보단 싸니까. 예. 본주가 28,000원인데 대상 우선주는 18,250원밖에 안 해요. 이게 뭐가 못났다고.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죠. 아무튼 우선주도 좋은 선택지가 되고, 오늘 사실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예.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괴리율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싼 거죠. 본주가 22만 3천 원인데.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선주 쪽에서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관심 갖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 늦게, 어제 거의 녹화가 7시 반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자료까지 만드느라고 늦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제 그 자료들을 시간 쪼개가지고. 그래서 좀 오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아, 여러분들이 저는 어쨌든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예. 자, 그렇고 이그저는 이제 여기 시장 이제 잘 보시죠. 이은택 연구원이 11월에서 1월 첫 주까지 2개월 동안 코스피가 40% 가까이 급등했고, 당연히 과열인데 60하고 20일 이격도가 뭐냐면 이평선하고 벌어진 간격, 60일 이격도가 120%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 그 뭐죠? 아, 자, 요거는 하나만, 이거는 그 뭐냐면, 요거는 절대 여러분 뒷광고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제 책 있잖아요. 책을 한번 제가, 저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예스24에 검색을 해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이런 인터넷 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파크도 한번 보여드린 거, 절대 뭐 광고가 아닙니다, 진짜. 근데 거기 계신 또 분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엔 그게 예인 것 같아요. 예, 누구는 한번 검색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형평성 차원에서 알라딘에서 오늘 예, 아무튼 그 주린이가, 여기도 있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여러분 덕분에 진짜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는데, 요 책에 보시면 그 내용도 사실 좀 나와 있어요. 예,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뭐 우선주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목차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목차에 그 제가 기술적 분석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격도라고 보이세요? 이격도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활용되나요? 여기 이제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근데 이격도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이평선과의 간격, 그러니까 이격도가 100%란 얘기는 이평선하고 주가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60일 이평선이 10,000원이다. 그럼 60일 이격도는 100이란 얘기예요. 똑같죠. 그 얘기예요. 근데 120%는 뭐냐? 60일 이격도가 120%다. 주가가 12,000원이란 얘기예요. 이평선은 10,000원인데. 이해되세요? 얘가 20%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게 120% 이격도.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60일 이격도가 120%라는 얘기는, 어쨌든 그 20%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근데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약간 좀 과열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60일하고 120일 이격도가 동시에 120%를 넘은 거는 삼조호황 80년대 닷컴 버블 2번밖에 없대요. 이번이 3번째라. 그냥 그만큼 단계가 엄청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정은 60일선까지는 나올 수도 있는데, 60일선이 붕괴되면 큰 하락이 한 번씩 나왔대요. 이렇게 60일 깰 때. 근데 그리고 또 갔어요, 3조 호황 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0일을 만약에 깬다면 증시가 한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에서는 최근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자동차, 화학, 금융을 비대응 확대하는 거를 이제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금융은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 화학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 동의를 해요. 백신 보급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장주나 이런 걸 좋게 봤지만 이제는 눈을 돌려야 돼요. 호텔, 레저, 안 좋은 애들, 미디어,
뭐 엔터도 JYP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또 화장품. 예. 그러니까 백신 이후의 삶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백화점, 또 금융, 은행도 좋죠. 은행 진짜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봄의 강세. 봄이면 3월부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절대 급하게 사지 마세요. 그냥 내일만 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어제와 같은 장이요 또 나와요. 막 급나가는 장. 그럴 때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이용해서 사시고, 오늘은 급등했죠. 오늘 같은 날 사지 마세요. 급등할 때는 관망, 급나갈 때. 예. 그리고 되도록 너무 오른 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종목. 우선주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화장품주, 또 최근에 5G, 어제 뭐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위주로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세요. 예, 하루 빠져서 울상이고 하루 올라서 흥분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간대요. 자동차에도. 자동차 비중은 물론 아직은 낮지만 그럼 PI 첨단 소재도 우리가 또 새롭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주가 요새 잘 가요. 예전에 여기서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꾸준히 가긴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자동차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좋아지겠죠. FNF 진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분할인지 뭔지 때문에 하죠. 근데 4분기 실적 걱정하지 마시고 좋답니다. 영업이. 저 있잖아요. 그 디스커버리 가서 패딩 샀습니다. 주말에. 예. 제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샀어요. 저번에. 와, 근데 갔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장소 잘 되던데요. 백화점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번 실적 나쁘지 않대요. MLB 쪽은 이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못 오니까 이건 나중에 회복될 것 같고, 디스커버리는 역시 패딩 잘 나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마 이제 그 갈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그 뭐 하이난 면세점이나 이런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FNF, 디스커버리나 이런 게. 예,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좀 매출액이 면세점은 어렵지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출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매출이 정상화 되겠죠. 그리고 분할하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지금 얼마죠? 12만원 제시했는데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NF도 아무튼 조정 받을 때 저는 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진짜 여기까지 거래됐죠. 쌌죠. 누구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다 뭐 반전이 일어났지만 좀 좋고, 이 GMP 관련해서 이제 이게 플랫폼이죠. 아이오닉, 현대차. 오늘 뭐 현대차의 날이었죠. 기아차랑. 근데 요거를 그 현대위아가 열관리, 현대위아는 엔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위기죠. 이제 엔진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점점.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열관리 시스템은 전기차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친환경차.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현대가 테슬라에 이어서 열관리 시스템을 두 번째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 GMP 3차 물량, 3차 물량이 제일 크거든요. 2023년에 공급될 거예요. 아직 실적은 멀었지만 이거를 확보를 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 현대의 기업 가치가 재조명되겠죠. 여기 3차가 150만 대예요. 제일 커요. 1차, 2차는 경쟁업체들과 했는데 3차는 이제 위아가 단독으로만. 계열사를 어떻게 보면 약간 밀어준 거죠. 현대위아를. 왜냐면 현대위아는 이대로 가면 위험하거든요. 엔진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전기차에 엔진이 없는데. 그래서 이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는 열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 안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이 사실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거는 열에 되게 취약합니다.
추위에도 취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열 관리 매출은 물론 2023년에는 700억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2.8조 원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는 친환경 부품주로 좀 보자. 테슬라가 열 관리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이제 요거를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 가치가 커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위아 갖고 계신 분들 기분 좋으시겠지만 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비스가 이 플랫폼 만들잖아요. 이 GMP. 예. 플랫폼을 만드니까 예. 같이 가는 그림이고. 아무튼 부품사. 예. 올해는 2021년은 부품사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J ENM도 제가 원래 그렇게 좋게 보던 기업은 아니에요. 원래 저는 아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더 선호했다는 거. 근데 이제는 좀 ENM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보고서 제가 보는데 목표 주가 계속 올리더라고요. 여러 증권사에서. 이건 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CJ ENM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일단 4분기 실적 좋고요. 미디어, 광고, 스튜디오 드래곤 자회사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랑 협업하니까 모멘텀 있고, 그 다음에 CJ 오쇼핑 홈쇼핑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 가치도 뭐 장사 잘 되죠. 홈쇼핑.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종합 미디어 커머스 회사죠. 그리고 엔터 사업하고 있고, 이게 아이즈원이라는 여자 걸그룹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프로듀스인가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데뷔했던 걸그룹인데 앨범도 잘 판매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목표 주가 그래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만 올린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막 목표 주가 많이 올리더라고요. 이해는. 예. 그래서 오늘 4% 최근에 급락했거든요. ENM도 주가 보시면 완전히 많이 빠졌죠, 진짜. 예. 이런 구간 아무도 관심 안 갖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쩔어 있는 구간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하방이 그러니까 크게 급락할 게 없으면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갈 거냐 안 갈 거냐 알 수가 없어요. 모멘텀이 있어야 가거든요. 있으면 여기서도 갔던 건데, 이때 이제 네이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가기 위한 준비인데 그 과정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운이 나쁘면. 결국엔 수익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런 기업들, 하방이 단단한 기업 위주로만 매매하시면 크게는 안 까먹어요. 단 망할 회사 사면 안 되겠죠. 회사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게 없는데, 예, 주가가 안 간 것들, 그런 걸 잘. 그래서 요새 그런 거 계속 찾고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오늘 ENM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아차 급등했고,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부품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전 뉴스 나오고 보이세요? 현대모비스 시간에 급등했어요. 37만 9천 원까지. 네, 보이시죠? 이게 시간의 주가입니다. 네, 여기 급등해 버렸어요. 요 구간까지. 네, 그래서 저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또 한 번 내일 오전에 불을 뿜겠네요. 네, 아무튼 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주 어제 보여드렸죠. 우선주 이거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 그래서 약간 괴리율은 바뀌겠지만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이 우선주 볼 때 여기 제가 내용을 왜 적었냐면 엉뚱한 종목의 우선주 하면 안 돼요. 좋아지는 회사의 우선주를 하셔야 돼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가 괴리율이 높은 거,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제 아모레퍼시픽우, 현대차우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고, 그다음 새로운 걸 찾자. 그래서 농산물, 제가 이게 좀 또 좀 재밌으라고 약간 이렇게 쓴 거예요. 못난이가 아니야. 반도체 없으면 섭해. OLED도 껴줘. 일부러 좀 그렇게 쓴 건데, 요 기업들 말고도 많습니다. 네, 여기 안 들어갔다고 아닌 게 아니고 저도 제가 다 생각 못하고 못 넣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어제랑 다른 건 요거 좀 더 넣어놨어요. 스페셜 소재. 스페셜 소재 정밀화. SKC 날라갔고, 효성 첨단 소재 아시죠? 탄소섬유, 롯데 정밀화까지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OLED 장비주 계속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안 갔어요, 얘네들. 철저하게 왕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여전히 좋고, 올해 다크호스가 여기입니다. 연우,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영혼무역, 휠라홀딩스 얘네들 좀 다크호스로 봐주시고,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이제 제가 작년에 안 봤던 업종 중에서 이제 올해 좋게 보는 걸로 제가 항공주를 꼽았잖아요. 아니 그 우주항공 꼽았잖아요. 우주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공교롭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불을 뿜었고, 한국 항공우주가 거기에 또 관련된 기업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기업 좀 잘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눌러주면 좀 비중 늘려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봤거든요. 방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는 우주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뭐 전투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주가 보이시죠? 월봉 뭐 망한 줄 알겠습니다. 그죠? 잃을 건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해드리고 한 55분 됐는데, 자, 그래도 오늘은 좀 기분이 편안하시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 뭐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고, 다만 제발 내일 또 폭 나갈 수도 있고 모레 폭 나갈 수도 있고 2950도 갈 수도 있어요. 제발 근데 그럴 때 동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한 얘기예요. 좋은 게 오늘 같이 급등할 때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주식 투자 재밌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제 많이들 받으신 것 같은데 읽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제가 보답하는 길은 더 열심히 제가 정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이트렌드 저희 스태프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